승무패 24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1번 경기로 들어온 브렌트포드와 사우스햄튼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3%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릴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최종픽만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픽을 만드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폴더스 부족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아까운 픽들은 투폴 추천이나 독식 픽 추천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투폴 추천과 독식 픽을 적절하게 섞으신다면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따로 공유를 드리는 추가 독식픽 못지않은 적중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세를 타다가 맨유 원정에서 0대3으로 패배를 당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브렌트포드이고 최근에 주전 수비수 피노크 선수가 부상 여파로 두 경기가 결장이 돼서 이 수비 상황에서 제공권에 문제가 조금 생겼던 브렌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측면 자원 카노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공격력이 조금은 저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미드필더 에릭센 선수가 선발로 들어온 이후에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브렌트포드이고 이 에릭센 선수가 처리하는 날카로운 프리킥, 세트피스, 코너킥 한 방이 날카로운 것이 브렌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13골로 많고 기대 득점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5.9골로 1위를 달릴 정도로 세트피스 공격력에 강점이 있는 것이 브렌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공격수 아이반 토니 선수와 은베우모 선수가 3경기 무득점에 빠져 있기 때문에 또다시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브렌트포드가 골 결정력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리그 3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승점 40점으로 14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1부 리그 잔류 확정은 아니지만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 맨유전을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은 사우스햄튼보다 열세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우스햄튼 역시 지금 승점이 40점으로 브렌트포드와 동률이기 때문에 1부 리그 잔류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 사이좋게 승점 1점씩 논아갖는 이 사이좋은 모습도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13차례나 될 정도로 무자비 면모가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원정에서 3승 6무 8패로 홈에서의 6승 7무 5패보다 확실히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고 실점 역시 원정에서 14골이나 증가를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나마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사우스햄튼이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4대1 완승을 거둔 바 있는데 당시에는 브렌트포드의 현재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에릭센 선수가 영입이 되기 전이었고 주전 골키퍼 라야 선수까지 빠졌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야말로 진검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풀백 리브라멘토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고 사우스햄튼 역시 세트피스 득점이 14골로 최상위권을 달리는 반면에 세트피스 실점 역시 많기 때문에 이 공수에 걸쳐서 세트피스가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스햄튼 역시 최전방 공격 자원인 브로야 선수와 채 아담스 선수가 9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에이스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 선수의 날카로운 오른발 프리킥 한 방, 세트피스 한 방으로 득점을 노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워드 프라우스 선수가 최근 물오른 프리킥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워드 프라우스 선수의 오른발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세트피스가 양팀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 모두 세트피스 공격력이 프리미어리그 상위권에다가 브렌트포드는 에릭센, 사우스햄튼은 워드 프라우스라는 최고의 세트피스 키커를 보유 중이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 득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제공권 면에서도 브렌트포드가 3위, 사우스햄튼이 4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팽팽한 세트피스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 양팀 모두 최근
최근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그리 좋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세트피스 중요성이 부각될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세트피스 수비력 면에서는 브렌트포드가 근소하게 나은 면이 있고 사우스햄튼의 경우에는 득점도 많지만 세트피스 실점도 많기 때문에 브렌트포드가 좀 더 세트피스 강점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에는 파울 횟수를 보여주는 것인데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파울 횟수가 이 전체 3위를 달릴 정도로 이 파울이 굉장히 많은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기회 자체가 브렌트포드가 더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압박 라인이 높은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자기 진영 위험 지역에서 파울이 많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브렌트포드에게 내주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우스햄튼이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성적과 수비력이 떨어지고 이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맨유전에서 패배를 당한 것을 제외하면은 경기력과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근소하게 브렌트포드로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는 브렌트포드가 사우스햄튼의 1대4로 대패를 당했지만 당시에는 핵심 미드필더 에릭센 선수가 없었고 골키퍼 라야 선수 역시 부상으로 빠졌던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두 선수 모두 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브렌트포드가 쉽게 홈에서 패배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팀 모두 승점 40점으로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더 높은 가운데 서로 승점 1점씩 나눠 갖는 무승부도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점에서 이 사우스햄튼의 올 시즌 무자비 면목까지 고려를 한다면 무승부 구미도 충분히 당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번리와 아스톤 빌라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이 4%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리가 최근에 3연승의 상승세를 타면서 강등권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16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린 번리이고 직전 와포드 원정에서도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강등권 탈출의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올 시즌 홈구장에서 5승 6무 6패로 원정에서의 2승 7무 8패보다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번리이고 이 빌라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에 2승 3무 1패로 근소한 우위가 있습니다. 올 시즌에는 아직까지 아스톤 빌라와 맞대결을 펼친 적이 없기 때문에 시즌 첫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무승부가 많은 것이 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전 공격수 코르네 선수가 부상 여파로 두 경기가 결장이 되고 있지만 꾸준하게 득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르네 선수까지 만약에 돌아올 수 있다면 충분히 번리가 탄력을 받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비수 벤미 선수와 미드필더 웨스트 우드 선수 역시 장기 부상 중에 있지만 이 두 선수의 공백을 다른 선수들이 충분히 잘 메워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이 로드리게스라는 백업 공격 자원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제이 로드리게스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션다이시 감독을 경질한 이후에 4경기에서 3승 1무의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감독 경질 효과를 제대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수 베오르스트 선수가 장신 공격수인데 이 선수가 최근에 그래도 4경기에서 1골 1도움으로 살아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베오르스트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가 4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승점 34점으로 16위를 달리고 있는데 강등권인 18위 에버튼과 승점이 2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에버튼이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아직까지 치열한 강등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남은 강등 한 자리를 놓고 번리, 리즈, 에버튼이 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이 40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높지만 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1부 리그 잔류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승점 획득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5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권이 10위권으로 진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빌라가 승점 획득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번리에 비해서는 확실히 무승부가 없는 흐름이 있습니다. 올 시즌 두 번째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없는 것이 아스톤 빌라이고, 원정에서는 근소하게 공격력과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리그 5경기에서 승리가 없다가 직전 노리치와의 홈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측면 자원인 베일리 선수와 백업 수비수 코트니 하우스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는 번리보다 오히려 나은 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공격 원투펀치인 와킨스와 데니 잉스 선수가 노리치를 상대로 나란히 골맛을 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쿠티뉴 선수가 최근에 6경기에서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지만 경기력 자체가 준수하기 때문에 쿠티뉴 선수가 언제든지 한 방을 터뜨려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상승세를 제대로 탄 번리가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감독 경질 이후에 번리가 4경기에서 3승 1무 3연승의 상승세를 타면서 강등권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17위 리즈, 18위 에버튼과 치열한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승점 획득이 절실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것이 번리가 최근 무패 행진 흐름 속에서 상대 전적에서 우위가 있었던 팀을 상대로는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빌라와의 상대 전적 면에서도 번리가 밀리지 않는 팽팽한 흐름이 있고, 이 기본적으로 번리가 홈구장인 터프무어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도 승점 1점 정도는 충분히 따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리미어리그 제공권 1위를 달리는 번리이기 때문에 제공권 14위에 처져 있는 빌라가 제공권 면에서도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빌라 역시 현재 승점이 40점이고 일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더 높지만 산술적으로 아직 일부 잔류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승점 획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경우에는 제라드 감독 체제에서 압박 라인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 노출에 따른 역습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렌트포드와 함께 프리미어리그에서 카운터 어택 역습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 아스톤 빌라인데, 공교롭게도 번리 같은 경우에는 역습이 강한 팀이 아닙니다. 올 시즌 역습 패턴으로는 득점이 없는 것이 번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빌라가 웃어주는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빌라의 공격 원투펀치 와킨스와 잉스가 노리치전에서 골맛을 본 것도 빌라로서는 호재라고 보여집니다. 번리가 현재 3연승 중인데 4연승까지는 솔직히 힘들어 보인다는 점에서 빌라 역시 승점 획득 동기부여가 있고, 번리의 올 시즌 무자비 면목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무승부 구미가 상당히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최근 맞대결에서도 두 팀이 무승부를 상당히 많이 캤던 전적이 있고, 사이좋게 승점 1점씩 나눠 갖는 무승부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스톤 빌라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무승부가 없는 팀이지만 가장 최근에 레스터전에서 시즌 첫 원정 무승부를 이미 거뒀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승부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와포드의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이 5%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릴 확률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직전 사우샘튼 원정에서 극적인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사실상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 5승 8무 4패로 원정에서의 4승 6무 7패보다 홈에서 근소하게 성적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브라이튼과 함께 무승부가 가장 많은 14무 최다 무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포드와의 상대전적 면에서도 3승 1무 2패로 근소한 우위가 있고, 지난 2월 와포드 원정에서는 4대1 완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도 와포드보다 유리한 면이 있고, 이 세트피스 실점이 굉장히 많은 것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최대 약점인데,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두 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져 보입니다. 최근에 공격수 윌프리드 자하 선수가 6경기 3골로 나쁘지 않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지난 와포드 4대1 원정 대승을 거뒀을 때 자하 선수가 2골을 넣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자하 선수가 활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리그 남은 결과에 따라서 최대 9위까지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승점 획득에 대한 동기부여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번리와의 홈 경기에서 뼈아픈 1대2 역전패를 당하면서 사실상 2부 리그 강등이 유력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리그가 4경기가 남았는데 만약에 리즈나 번리가 남은 경기에서 무승부를 한 번씩만 캐더라도 와포드가 번리와 리즈를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기부여 자체가 와포드가 더 떨어질 수 있는 매치이고 공격수 쿠초 에르난데스 선수가 부상 여파로 빠지는 가운데 베테랑 수비수 캐스커트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조금은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르를 비롯한 데니스 같은 핵심 공격자원들의 골 감각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와포드가 공수에 걸쳐서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와포드를 이끌고 있는 것이 로이 호지슨 감독님인데 이 호지슨 감독님이 지난 시즌까지 크리스탈 팰리스를 지휘를 했기 때문에 이 팰리스 선수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유일한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홈 성적이 꼴찌인 와포드이지만 원정에서는 홈보다 근소하게 성적이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사실상 2부 리그 강등이 유력한 와포드가 동기부여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승점 22점인 와포드가 4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남은 4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최대 승점이 34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17위 리즈와 16위 번리가 현재 승점이 34점이기 때문에 번리와 리즈가 남은 경기에서 무승부만 한 번씩 거두더라도 승점 35점이 되기 때문에 와포드가 남은 경기 승리를 모두 거둔다고 하더라도 두 팀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2부 리그 강등이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크리스탈 팰리스가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된 상황에서 남은 4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를 10위권 안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승점에 대한 동기부여는 오히려 크리스탈 팰리스가 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14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이 최대 약점인데 아래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포드가 노리치 다음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5골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최대 약점인 세트피스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수비 자원들이 상대팀 공격수가 개인기가 뛰어날 경우에는 수비에 어려움을 겪는 약점이 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윌프리드 자아 같은 선수들의 개인기 돌파가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윌프리드 자아가 지난 와포드 원정에서 2골을 넣으면서 4대1 대승을 견인한 바 있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올 시즌 페널티킥 득점이 5골로 많은 편인데 와포드의 경우에는 이 페널티킥 실점이 5골이기 때문에 상당히 페널티킥을 내줄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팰리스 공격 자원들의 화려한 개인기에 와포드 수비 자원들이 페널티킥을 허무하게 내준다면 지난 1차전 맞대결처럼 이 대패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크리스탈 팰리스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무승부를 캐고 있지만 와포드로서는 이 무승부는 의미가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수 밸런스가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3번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브라이튼과 맨유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으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이 7%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릴 확률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울버햄튼 원정에서도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5경기 3승 1무 1패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브라이튼이 올 시즌 홈 경기에서 3승 7무 7패로 원정에서 7승 7무 4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 득점력 역시
홈에서 10골이나 감소가 되는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그러한 홈 경기 징크스를 깨내야지만 맨유와의 천적 관계를 청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맨유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6전 전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맨유 원정에서도 0대2로 패배를 당한 만큼 이번 경기야말로 서력을 다짐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14번으로 가장 많은 것이 브라이튼이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미드필더 음에프 선수가 부상 여파로 결장이 유력하기 때문에 중원에서 전력 누수가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트피스 득점력은 7골로 그리 강한 편이 아니고 세트피스 실점 같은 경우에는 10골로 많은 부분이 있지만 맨유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력이 프리미어리그 하위권이기 때문에 브라이튼을 상대로 세트피스로 득점을 할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공격수 트로사르 선수가 4경기에서 3골을 넣어주고 있고 공격수 웰백 선수 역시 2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의 고질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골 결정력 약점이 조금은 상쇄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중원 자원인 음에프, 비스마, 카이세도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것이 브라이튼이고 현재 리그 3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리그 9위를 달리고 있는데 유로파리그 순위 경쟁을 펼치기에는 승점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 자체는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맨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가 브렌트포드와의 홈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고 주전 미드필더 포그바와 측면 수비수 루쿠쇼 선수가 장기 부상 중인 가운데 최근에 공격수 산초 선수가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에이스 호날두 선수가 4경기 연속골 6골을 넣어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오랜만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 역시 브렌트포드전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공격 원투펀치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호날두 선수가 올 시즌 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4골밖에 넣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홈에서의 14골과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원정에서 득점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중앙수비 조합으로 바란과 린델로프 조합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브렌트포드전에서 무실점 경기를 해내면서 이 바란과 린델로프가 지키는 수비 조합이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현재 리그가 2경기밖에 남지 않았는데 5위 토트넘과 승점이 3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2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사실상 5위 경쟁도 힘들어진 맨유이기 때문에 그래도 남은 경기를 모두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토트넘과 아스날이 부러져 주길 바라야 되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브라이튼의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강팀을 만나면 오히려 경기력이 살아나면서 강팀 상대로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리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리그 6경기 3승 2무 1패 과정에서 2승이 아스날, 토트넘 같은 강팀을 상대로 거둔 승리였고 맨유의 경우에는 브라이튼을 상대로 최근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맨유에게 웃어주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브라이튼의 경우에는 홈구장인 아멕스 스타디움에서 오히려 성적이 나오지 않는 약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브라이튼이 홈 8경기에서 4무 4패로 승리가 없는 상황이 그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그렇다고 맨유의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것이 최근에 맨유의 에이스 호날두 선수가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지만 호날두 선수가 리그 18골 중에서 홈에서 14골을 넣은 반면에 원정에서는 4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원정에서 저조한 득점력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맨유가 브라이튼을 상대로 애를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브라이튼의 공격 자원인 트로사르, 웰백 같은 선수들의 컨디션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이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 기세를 고려를 했을 때 프리미어리그 최다 무자비 면목까지 나와준다면 브라이튼이 홈에서 무승부를 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맨유의 경우에는 아직 산술적으로 유로파리그 티켓이 걸린 5위 경쟁이 가능성이 신락같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 역시 이번에야말로 맨유와의 천적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삼는다면 안정적으로 승무패로 지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4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리버풀과 토트넘의 경기인데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이 0%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릴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버풀이 최근 5경기 5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비아레알 원정에서도 3대2 역전승을 거두면서 챔피언스리그 결승 티켓을 따낸 리버풀이고 토트넘과의 상대 전적면에서는 5승 1무로 최근에 압도적인 우위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토트넘 원정에서는 2대2 무승부를 거뒀던 리버풀인데 당시에는 후반 막판에 로버트슨 선수가 퇴장을 당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리버풀이고 다만 주중 비아레알 원정 여파로 체력적인 열세가 조금 있기 때문에 체력 면에서는 토트넘보다 약간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 리그 4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1위 맨시티와 승점이 1점 차로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 전승을 거둘 필요가 있는 리버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핵심 공격 자원 살라, 마네, 루이스 디아즈 선수의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홈에서 충분히 화력을 뿜어낼 수 있는 리버풀이고 토트넘 역시 레스터와의 홈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아스날과 치열한 4위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 4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아스널에게 승점이 2점이 뒤진 5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을 상대로 최소 무승부는 거둬서 승점 1점이라도 따내야 되는 토트넘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리버풀전 다음 경기가 아스날과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측면에서도 리버풀에게 완패를 당했다가는 상당히 아스날전도 어려울 수 있는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미드필더 스킵, 윙백 도어티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빠진 것을 제외하면은 토트넘 역시 최근에 주전으로 나서고 있는 선수들의 부상 이탈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리버풀을 상대로 3경기에서 2골로 나쁘지가 않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또다시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손흥민 선수 역시 호날두와 마찬가지로 홈 경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13골을 넣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그보다 득점력이 떨어지는 6골이 그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 원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해줘야지만 토트넘이 승점 1점 이상을 가져갈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리 케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시스트가 5개나 되지만 골이 1골밖에 없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충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리버풀은 현재 맨시티와 치열한 승점 1점 차이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승점 2점 차 4위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리버풀은 리버풀전 다음 경기가 가장 중요한 아스날과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측면에서라도 리버풀 원정에서 무기력하게 패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리버풀과 토트넘의 매치가 리버풀이 상대 전적이 우위가 있지만 대부분 한 골차로 승부가 갈렸던 부분이 있고 직전 경기에서는 2대2 난타전 끝에 무승부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가 충분히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당시는 토트넘 홈 경기였고 리버풀의 이 수비수인 로버트슨 선수가 퇴장을 당했던 변수가 있었지만 충분히 토트넘이 해볼 만한 매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좋은 골 감각을 유지 중인데 최근 리버풀을 상대로도 3경기 2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이 또다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의 뒷공간 침투 역습 한 방이 빛을 발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손흥민 선수 역시 호날두 선수와 마찬가지로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리스크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토트넘이 손흥민, 케인을 앞세운 역습 한 방으로 재미를 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토트넘이 윙백 도어티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오른쪽 윙백 로얄 쪽이 상당히 구멍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리버풀의 왼쪽 공격 자원인 루이스 디아즈, 마네, 풀백 로버트슨 선수의 최근 공격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토트넘이 또다시 오른쪽 측면에서 수비 약점을 노출하게 된다면 굉장히 대량 실점도 할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클루셉스키라는 새로운 오른쪽 측면 자원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 역시 왼쪽 측면 수비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리버풀의 홈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토트넘의 동기부여와 퀄리티 있는 역습 파괴력을 고려한다면 최대치로 무승부 정도는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5번 경기는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 정도도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강원과 울산의 경기인데 강원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이 직전 김천상무 원정에서 무기력하게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5경기 1승 2무 2패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나마 홈 경기에서는 2승 1무 3패로 원정에서의 0승 3무 1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강점이 있는 것이 강원인데 울산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0승 4무 15패로 최근에 울산을 상대로 승리가 없습니다. 지난 시즌 1무 2패 열세에 빠졌던 강원인데 그래도 지난 시즌에 홈에서는 2대2 끈적한 무승부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최대치로는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공격수 디노 선수와 이정엽 선수가 최전방에서 부상으로 빠진 것이 상당히 뼈아프게 작용을 하고 있는 강원이고 이 베테랑 자원인 고무열과 미드필더 한국영 선수 역시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베테랑과 핵심 자원들의 이탈이 많은 것이 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최용수 감독 체제에서 김대원, 양현준 빠른 자원을 활용한 역습 한방이 날카로운 강원이지만 최근에 공격수 디노, 이정엽이 빠진 상황에서 최전방 타겟형 스트라이커가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직전 수원 삼성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시즌 첫 패배를 기록을 했는데 미드필더 김성준 선수가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그러한 퇴장 변수가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7경기를 소화를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적인 열세가 있는 것이 울산이지만 직전 수원 삼성전에서도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입생 미드필더 아마노준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이 엄원성과 레오나르도 영입한 공격자원들이 모두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울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약 면에서 강원을 압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최소 실점 짠물 수비를 기록하고 있는 울산이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강원에게 압도적인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강원에게 조금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울산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용수 감독 체제에서 강원이 선수비 후 역습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전방에 김대원, 양현준 빠른 자원들을 활용한 역습이 상당히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울산이 전형적으로 주도권과 점유율을 쥐는 가운데 강원이 예리한 역습 한 방으로 괴롭히는 그림도 개념적으로는 그려지지만 다만 강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전방에 타겟형 스트라이커인 이 디노 선수와 이정엽 선수가 모두 부상으로 빠지면서 최전방에서 버텨줄 수 있는 공격 자원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역습 패턴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제 실점을 했을 때는 직전 김천 상무전처럼 좀처럼 경기를 뒤집거나 따라잡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울산이 직전 수원전에서 시즌 첫 패배를 당했지만 미드필더 김성준의 퇴장 여파가 가장 컸다고 보여지고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최근 아침 일정으로 인해서 체력 누수가 큰 것이 리스크라고 보여지지만 최근 강원과의 경기에서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고 엄원상을 비롯해서 아마노준, 레오나르도 같은 영입생 자원들이 충분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울산이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는 강원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지막 경기는 대구와 수원 삼성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직전 포항 원정에서 1대1 극장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골키퍼 오승훈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공격에 가담을 했는데 오승훈 선수가 헤딩을 한 것이 황재현 선수의 뒤통수를 맞고 들어가면서 오승훈 선수가 극적인 어시스트를 해냈습니다. 1대1 극장 무승부를 거둔 대구인데 수원 삼성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시즌에 2승 1무 1패 우위가 있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2승 1패로 우위를 점했던 대구이고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에이스 세징야 선수가 포항전에서 후반에 교체 투입이 되면서 부상 복귀전을 치렀다는 점이고, 영입생 공격수 제카 선수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무려 6골을 넣고 돌아왔기 때문에 제카 선수의 골 결정력이 또다시 빛을 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리스크가 있는 것이 최근에 3, 5일 간격으로 7경기를 병행한 체력 열세가 있고, 핵심 수비수 정태욱 선수가 포항 원정에서 부상 여파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정태욱 선수가 수비 쪽에서 결장이 된다면 대구가 자랑하는 3백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병근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김천 상무와의 FA컵 승부차기 승리에 이어서 울산과의 홈 경기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두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올 시즌 원정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것이 수원인데, 수원 역시 울산전에서 수비수 민상기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핵심 공격수 김건희 선수 역시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수원이 최전방 골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울산전 후반전 교체 투입이 됐던 베테랑 염기훈 선수가 여전히 날카로운 왼발을 보여줬기 때문에 후반전 조커로서 활약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이병근 감독이 다름 아닌 대구를 지난 시즌까지 이끌었던 감독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감독보다도 대구 선수들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도 수원이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용병 공격 자원인 그로닝이 10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있기 때문에 또다시 수원이 올 시즌 용병 농사가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상무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오연규 선수 역시 수원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 리그 7골로 여전히 최소 득점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수원 삼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굉장히 팽팽한 승부가 될 것 같지만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대구가 훨씬 강해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영입생 공격수 제카 선수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만 6골을 넣으면서 부상으로 팀을 떠난 에드가 선수의 공백을 확실히 메워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전 포항전에서 에이스 세징야가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한층 더 공격 날카로움이 살아날 수 있는 대구라고 보여집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원체 홈구장인 대팍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 홈에서만큼은 수원에게 강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홈발을 받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원은 확실히 공격수 김건희 선수의 부재와 용병 공격수 그로닝의 부진, 여기에 오연규 선수 역시 상무 시절만큼의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최소 득점 빈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직전 1위 울산을 꺾은 상승세가 있고, 새롭게 부임한 이병근 감독이 다름 아닌 지난 시즌까지 대구를 이끌었던 감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수원에게 충분히 웃어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가 최근에 아침 일정으로 인해서 체력 누수가 심한 점과 포항전에서 핵심 수비수 정태욱 선수가 부상 여파로 교체 아웃이 된 점도 수원에게는 웃어주는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최전방 공격자원 퀄리티에서 대구가 앞서기 때문에 특유의 홈발을 받는다면 대구의 근소한 신승이 예상이 되지만, 이병근 감독 부임 이후에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과 대구 수비수 정태욱 선수의 부상 불투명한 변수까지 고려를 한다면 수원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7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4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